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10월에 청약했던 종목들이 이번 주부터 하나씩 상장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타자가 셀비온이니까 오늘은 이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은 10월 16일 수요일에 상장하는데 이날 단독 상장하게 되고 또한 최근에 2주 동안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없었잖아요.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었으니까 수요일 아침에는 대신증권 앱을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청약 배정 결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하지 않았던 종목이니까 바로 의무 확약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종 의무 확약은 20.8%로 확정이 되었는데 수요 예측 대비 약 2.5배 정도 늘어났으니까요. 무난한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무 확약은 3개월이 13.2%이고 6개월 확약이 6.3%로 장기간 확약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확약 퀄리티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물량 대부분은 국내 기관이 받아갔더라고요. 외국인은 약 6만 주만 받았고 나머지 물량은 국내 기관이 받아갔는데 국내 기관 중에서는 기타 기관이 가장 많이 받아갔더라고요. 대신증권이 주관하는 종목들은 항상 기타 기관에서 물량을 가장 많이 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일부 기관 투자자 분류를 어떤 증권사는 운용사로 하기도 하고 대신증권처럼 기타 기관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과 다르게 기타 기관에서 물량을 많이 받아가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 배정 결과에서 특이했던 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셀비온 상장일에 403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의 31.7%이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605억 원입니다. 유통 물량이 아주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를 고려해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기존 주주가 242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모주주보다 약 80만 주를 상장일에 더 많이 매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73만 주, 개인 주주는 169만 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주주가 개인 주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 초반에 공모주주 물량과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주주의 구성은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스톡옵션이 약 10만 주가 행사될 수 있는데요. 18년부터 21년까지 보유된 물량은 모두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낮으니까요. 스톡옵션 물량 대부분이 상장일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스톡옵션 10만 주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 주식의 0.8% 비중이니까요. 스톡옵션이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가 5만 주 남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을 신청하면 약 2주 후에 보통주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환사채 중에서 절반은 한 달간 보호예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아니지만 상장일에 아마 장 끝나면 전환 신청을 한다고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시간의 매매에서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상장일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미리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공모주 흐름을 볼 텐데요. 9월에는 두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8월 말까지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으면 상장일에 공모가 3배까지 올라가는 아주 큰 시세가 나왔고 이런 영향으로 아이언 디바이스까지는 공모가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종목 제닉스는 공모가 2배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시세가 크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차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이언 디바이스는 시작하고 거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 30분 동안 하락하면서 시초가에 매수했던 분들 대부분 손절하게 만들었을 것이고요.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결국 장 막판에는 흘러내리면서 마감합니다. 그리고 제닉스는 시초 가격이 높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올라가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얼마 올라가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9월에 상장했던 두 종목은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얼마 올라가지 못했고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수했던 분들은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타자로 상장하는 셀비온도 이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초 가격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심리가 어느 정도 축소된 상황에서 상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셀비온의 유통 물량을 말씀을 드렸지만 9월에 상장했던 종목들에 비해서 유리한 편이 아니거든요. 유통 물량 비중도 조금 더 많고 유통 금액도 더 많은 상황이니까요. 셀비온의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지만 상장일 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기가 그래도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셀비온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셀비온과 비슷한 약물을 개발 중인 회사가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퓨처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전립선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 중이고요. 진단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치료는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셀비온과 연구 속도도 비슷한 편입니다. 그런데 퓨처케미 종목은 올해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올해 초 저점 대비 현재 주가는 약 260%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6,500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두 종목이 연구하는 약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외견상으로는 셀비온과 약물 종류가 비슷하고 또한 연구 속도도 비슷하게 보이니까요. 셀비온도 퓨처캠과는 비견될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셀비온은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원이니까 퓨처캠보다 약 3배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최근 공모주 흐름이 셀비온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셀비온 시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니까요. 과연 상장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셀비온은 공모가가 15,000원이었고 2배 상승한다면 3만원이 되고 상장일에 최대 6만원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퓨처캠 영향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모가 2배 이상은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10월 첫 번째로 상장하는 종목이고 또한 셀비온 다음에도 10월에만 10종목 이상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0월의 스타트를 멋지게 끊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셀비온은 비례 경쟁률이 약 2100대 1이었기 때문에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 증거금은 약 1600만 원이 필요했었는데요. 금리 3.15% 파킹 통장으로 3일간 이자가 3450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균등 배정으로 대부분 한 주 받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청약 수수료는 균등 배정으로 퉁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배정을 받지 못했다면 손익분기점은 21,000원이 되고요. 받았다면 19,000원 정도가 되니까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셀비온 상장하는 수요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도록 하고요. 배정받으신 분들도 좋은 가격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